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애란하시는 출란의 건강을 안전을 여쭙니다. 한국자생출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여름의 혹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혹서기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병이 있다면 라이족토니아 병이라고 하는 뿌리 썩은 병이 있고요. 푸사리움균이라고 하는 무름병, 구경썩음의 연부와 근부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국자생출란 서산반 노코입니다. 약간의 잎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후육이며 그리고 잎이 아주 강직합니다. 신화가 설백으로 올라와서 녹이 차들고요. 전체적으로 산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노코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서반중투의 모습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3일마다 한 번씩 관수하고 있는 시원하게 물을 주는 모습을 함께 올려드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경험하고 평가된 성공재배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서기 여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의 무름병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밤에도 잠을 설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삼복의 더위 속에 이제 말복이 가까이 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온이 38도선 위치에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가운데 여름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해마다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도 상승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명에 관한 식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지금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식물인 이 출란이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긴 더위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시련의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름병이나 뿌리썩은병, 다시 말하면 구경썩은병으로 인한 연부와 근부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1년 내내 분갈이는 하지만 그 다음에 분촉을 하지 않은 대주 속에는 건강하게 왜 잘 자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민한 출란 뿌리에 유용하지 않은 다양한 난석 그리고 소독이 없는 저곡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무름병이나 뿌리썩은병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다양한 농약을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 방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기가 아닌 분갈이나 적기가 아닌 분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균이 묻어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구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바이러스나 균이 침입하는 그 루트가, 그 리스크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칠급구주의로 말미암아 식물인 난초나 그 이외의 식물들이 쉽게 고사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병으로 죽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째가 무름병인 푸사리움입니다. 푸사리움. 이 무름병은 쉽게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있는 말 있잖아요. 연부와 근부. 그래서 연부와 근부 얘기만 들어도 우리 애랑이들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름병으로 인해서 구경썩은병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연부와 근부, 무름병, 구경썩은병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약재들, 그리고 경험상 우리가 약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포탁입니다. 스포탁. 이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실시를 해서 발병을 했을 때 말입니다. 연부와 근부 무름병, 구경썩은병이 발생했을 때 신화에서 보통 발생을 해가지고 모촉과 구촉을 다 이제 3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스포탁 700배에서 1000배의 물로 희석을 해가지고 이 발생한 난을 침지를 시켜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간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이 있다면 그것은 몬카트인데,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몬카트를 예방 차원에서 약을 치려고 하는데요. 이 몬카트를 1000배로 물을 희석이 돼서 이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처리를 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발생한 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병 치료를 하셔야 되고, 발병하지 않은 난초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관주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정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발병된 난초의 분은 빨리 털어서 뿌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태로 감아서 심고 물을 자주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포탁과 몬카트를 이제 관주해서 살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발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사리움균, 무름병, 다시 말하면 연부와 근부, 구경썩은병에 대해서 발병 치료를 하셔야 되고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약재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입니다. 이거는 뿌리 썩은 병인데 이것을 라이족토니아라고 합니다. 라이족토니아, 전문 용어로 라이족토니아, 이것을 검은 뿌리 썩은 병입니다. 이것도 자주 발생하는, 지금 이 시기에 발생하는 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발생한 것은 분을 털어서 뿌리를 살피시고 썩은 뿌리를 싹 훑어 가지고 도간만 남깁니다. 도간만 남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살균제 옵티바 그리고 코리스를 1000배로 희석을 해 가지고 침지를 합니다. 물에 담그는 것이죠. 침지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일주일에 이것은 3번 정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이족토니아 병은 검은 뿌리 썩은 병 치료와 예방은 효과적인 약재가 오티바와 코리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1000배로 침지를 하고 관주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처리를 해 주시면 그나마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라이족토니아 그 다음에 푸사리움균이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작은 분에 난석이 비좁고 촘촘해 가지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관주가 제대로 원활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뿌리가 생장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4, 5분 정도에 분이 좀 큰 곳에 난석을 넣을 때 저는 대석을 쓰지 않습니다. 중석과 소석만 씁니다. 그래서 중석도 사실 물 빠짐에 있어서 난석이 빠지지 않도록의 역할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소석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게 난을 심고, 예전처럼 분 끝을 땅에다 툭툭 이렇게 쳐가지고, 때로는 이제 젓가락이나 볼펜이나 이런 것들로 쑤셔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뿌리 사이로 난석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의 그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게 심는다. 그리고 중석과 소석을 쓰되 소석을 3분의 2 정도를 4, 5분 조금 넓은 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분 안에 그 통기가 제대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을 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주고 비료를 줄 때도 원활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난들을 미리 예찰을 하시잖아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난이 생장할 것인가에 대한 수시로 에란인들은 자기의 난시를 방문해서 예찰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신화가 올라올 때 그 신화를 보고 그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인 난이지만 잘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공재배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 할까, 자세는 이렇습니다.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첫째, 그 난초를 두는 그 현장, 그 환경을 아주 원활하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준다. 두 번째, 식물인 이 난초가 재배자의 기본적인 재배의 그 노하우, 그 비결, 다시 말하면 상식과 지식과 기술이 에란인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 환경 조건이 갖춰졌을 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그 재배의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지식입니다. 세 번째가 환경이 좋고 지식이 있어도, 상식이 있어도 그 선택된 그 난초가 살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장력이 좋은 그런 품종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각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잎의 두께라든지 또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중엽이나 광엽이 있든지 아니든지, 그리고 뿌리의 생장이 잘 되는지, 이런 그 난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기술이 들어가고 똑같이 환경 조건을 맞춰줘도 그 난초가 살고자 하는 생장 능력, 그것이 떨어질 때에는 쉽게 병이 들고 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물을 선택할 때도
건강한 난초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무균 상태를 위한 살충과 살균을 꼭 실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내 난실에서 분갈이를 하고 난석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시기에 따라, 또 그 난초의 상태에 따라 비료와 살균과 살충을 해주고, 그리고 칼슘제를 주고, 여러 가지의 방법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선택을 해서 내가 난초를 내 난실에 두고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 아무리 저가라든지 고가의 난이라 할지라도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살든 중간에 고사가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식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난초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많이 공부하고 상식적으로 그 식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를 터득을 해서 물 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갈이까지 그 중간중간의 단계 모든 것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이나 조치, 그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난이 잘 성장을 해서 번식이 되거나, 그리고 꽃을 잘 달거나 신화를 올리거나, 이런 모든 것은 선택하게 된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난초를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에란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성을 다 들이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가 되면 신화를 올리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그리고 그것이 번식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유통인이 와서 구매 의욕을 밝히거나, 또 주변에 많은 에라인들이 교환하기를 원하거나 해서 서로 좋은 품종을 많이 다양하게 길러보시고 좋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에란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은 뿌리 썩은 병 치유의 처방에 관련된 말씀, 구경 썩은 병과 뿌리 썩은 병과 예방과 치료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식물을 재배하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현재에 나와 있는 그 병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약을 선택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방하고 처방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란이 된다면 아마도 기쁨을 더 많이 얻게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식물들이 잘 자라기도 하지만 잘 죽기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난시를 방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3일 만에 물을 주는데 3일 만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또 자기 집에 난실이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난시를 들여다보겠지요. 빠른 조치, 그리고 선방, 이것만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난초를 바라보면 기특하기도 합니다. 신화를 잘 올려주는 그런 난초를 보게 되면 보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도 예전 같지 않은 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잘 재배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재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방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은 10월달이나 11월 초쯤 되면은 전국적으로 여대품 전시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잘 길러진 난초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잘 하셔서 모든 분들에게 찬사받고 또 그 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년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보람 있으신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난초에 관련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츠를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찾아오셔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늘 동행유튜브를 찾아오시고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보람되시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